잠깐만 좀 틀어진 것 같은데. 땡큐. 3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거. 3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거. 3의 5제곱근. 이거는 5번 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문장으로, 그러니까 명제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제일로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요거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쳐봐. A에, 아니 A 말고, 예를 들어서 잘 봐. 너희들이 한 번 할 수 있는지 봐. 자, 요놈의 n제곱근이 자연수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이 표현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표현을 수식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써야 되죠? 이 아이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자연수가 된다 일까요? 잠시만요. 자, 저기 있는 저 친구 루트 a의 3분의 2제곱 세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자연수 k이다 일까? 아니면 k를 n번 곱하면 루트 a의 3분의 2제곱 세제곱근 3일까? 1번일까? 2번일까? 누군가를 n번 곱하면 상대방이 돼야 되는 건 맞겠죠? 그쵸? 둘 중에 하나야. 내 말 이해되니? 확신이 여기 있는 둘 중에 한 가지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원이 정말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1번인지 2번인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손. 자기는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확실하게 알겠다.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은 나만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약에 1번이면 요렇게, 2번이면 요렇게 해주세요. 필성이는 세 분은 아직 좀 애매한가요? 오케이. 아직 안 보여서. 오케이. 세민이는 오케이. 만약에 이 부분이 애매하다라면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까요? 초등학교 때 진짜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런 명제들을 해결할 때, 애매할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잘 봐봐. 3분의 4는 5분의 7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치? 그럼 초등학교 때 말 좀 봐. 그치? 졸라 헷갈려 이것이. 분명히 뭔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건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은근히 헷갈려. 분수로 나와 있으면. 자, 이거 뭐에서 뭘 나눠야 돼요? 뭐야, 몰라? 잠깐만요. 야, 이거 초등학교 과외도 한 번씩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니기도 방학 때, 대학생 되면. 뭐에서 뭐를 나눠야 돼? 5분의 7에서 3분의 4 나눠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가 아니야? 3분의 4에서 5분의 7 나눠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나이가 한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잖아요. 너희들 어렸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니 이거? 적당히 나눈단 말이에요. 적당히 나눠서 나오는 결과가 이런 것들이잖아. 2는 6의 몇 배? 하면은 그냥 고민도 없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눠버린다고. 틀렸죠? 3분의 1배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숫자가 복잡하거나 문자가 나와서 저런 게 나왔을 때에는
내가 저 표현에 대한 확실한 명제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6은 2의 몇 배? 2의 몇 배? 3배. 6은 2의 몇 배? 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 많이 하는 거잖아. 그치? 곧 있으면 3배 열심히 하고 다닐 거예요. 3배야 3배. 맞니?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느껴져. 6은 2의 3배라는 거. 맞지? 그럼 이 명제 하나를 기억해 놓고 내가 여기 3이라는 숫자를 뽑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정리하는 거야. 아, 6에서 2를 나누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니까 3분의 4에서 5분의 7을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저거를 기억해. 이 쉬운 명제를 기억해 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게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야.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 생각해봐. 뭐시기는 뭐시기에 n제곱근은 자연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실한 거 해보게. 9의 제곱근은 3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나서 보면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케이. 뭐에서 뭐를 한 거야? 3을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9가 되지. 3을 제곱해야 9가 되네. 이렇게 해. 이해되니? 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 K를 n제곱해야 얘가 나오네. 그래서 2번이네. 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에는 확실한 쉬운 명제 하나를 써보시고 아니면 기억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응을 시켜서 문제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수능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수능까지. 수능에서는 여기가 더 복잡한 식으로 나오고 여기가 n이 아니라 뭐 3의 n-2 뭐 3의 뭐 k 플러스 1제곱근에는 뭐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러면은 이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고3 수능 볼 때까지 이 표현은 나와요. 오케이? 수능에서건 내신에서건 제곱근을 가지고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니까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완벽하게.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3의 5제곱근 3의 5제곱근을 x라고 3의 5제곱근이 a야. 3의 5제곱근이 a야.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5제곱근 32의 5제곱근 뭐죠? 2. 그러니까 a를 5번 곱한 게 3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a는 그럼 3의 몇 분의 몇 제곱? 5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이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a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상 중요해요. 저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30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알 때까지만 하고 갈게요. 이 세민이하고 아까 누구였죠? 누가 분명히 질문했는데. 오케이. 자, 이 친구는요. 지수 부분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예요. 무슨 분수? 부분 분수. 힌트까지만 줄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다 뭐 하고 있니? 곱하고 있네요. 곱하면 지수끼리 다 뭐 하게 되니? 더하게 되겠네요. 기억나요? 몇 급, 망원급수죠. 서로 사라지는 형태.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니? 오케이, 좋아. 넘겨서 43번. 이야. 얘는 자 갑시다. A는 3의 5제곱근이에요. 3의 5제곱근. 9는 3의 제곱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9는 3의 제곱근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이거 느낄 수 있잖아. 그럼 앞뒤 바꿔. 3은 9의 제곱근이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야 뭐가 돼? 9가 돼. 뒤에 있는 게 나오네. 그럼 여기서도
앞에 있는 숫자 A를 몇 번 곱해야? 5번 곱해야 3이 되는 거야. B는 3의 6제곱근이다. B를 6번 곱해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A의 5제곱이 3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연습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정리할 수 있어. A는 3의 5분의 1제곱, B는 3의 6분의 1제곱. 그럼 B의 제곱을 하니까 3의 3분의 1제곱. 식으로 쓰면 8제곱근 AB. A는 3의 5분의 1. B의 제곱은 3의 3분의 1. 그러면은 8제곱근 글씨가 너무 안 예쁜데? 5분의 1하고 3분의 1 더해야 되니까 15분의 8 오케이? 그럼 다시 3의 15분의 8에 8분의 1제곱 에 n제곱. 그럼 됐다 이제. 3의 15분의 n제곱.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15라는 숫자는 n이라는 숫자 뭐야? 잘 썼니 내가?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n은 뭐가 돼야 되면 15의 배수가 되면 될 테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최대 최소 찾으면 되겠네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노트 필기를 하실 때에는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시는 거고, 노트 필기는 카피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트 필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조하는 과정이야. 내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어떤 농담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 농담을 적어주셔야 되고, 오케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해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냈을 때 이해가 잘 됐다. 그럼 내가 화낸 분위기나 이런 것들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대학생이 되시면 알겠지만 말이죠. 대학생이 되면 술을 옆에다 끼고 살거든요. 술을 끼고 사는데 술 마시면서 공부하거든요. 네, 그러면 술을 마셨을 때 기억이 잘 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잔 하고 들어가고. 농담인 것 같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내후년에는 같이 한잔하고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문제 6번 자체를 질문을 했던가요? 대수관계 비교하는 거고요. 그중에 4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보는 거야. 5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이 A. 숫자를 써봐. 4제곱해서 되는 숫자 일단 써. 뭐가 있니? 16. 16의 4제곱근이 2이다. 맞는 말인지 생각해봐. 16의 4제곱근은 2이다. 맞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저기에는 A를 몇 번 곱해? 4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거. 똑같이 갑시다. B는 이제 다 똑같은 지금 질문이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은 거야. K의 6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거. B를 6번 곱한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야. 9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니까 C를 세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A, B, C 누가 제일 크니? A는 뭐가 되니? 5의 4분의 1제곱. K는 어디 있어? 구하라고. K의 6분의 1제곱. 여기는 C는 9의 3분의 1제곱. A, B, C가 된답니다. 5의 4분의 1제곱보다 크답니다. K의 뭐가? 6분의 1제곱이. 그 다음에 3의 3분의 2제곱이라 쓸게요. 된답니다. 이것을 찾으려면은 양쪽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숫자가 좀 크면은 지금 여기는 12제곱만 하면 되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100 몇 제곱씩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크면 때에는 두 개씩 나눠서 보시는 거고, 여기서는 한 번에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 12제곱을 해줍니다. 12제곱.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12제곱 할게요. 5의 몇 제곱이 되고 세제곱이 되고, K의 몇 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고,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8제곱이 됩니다. 자, 적당한 숫자를 찾아야 돼요. 일단 5의 세제곱보다 큰 거. 5의 세제곱은 128. 어느 정도? 뭔 128이야? 5의 세제곱은
125. 그러니까 K의 제곱이 125보다 크려면 11이면 121이니까 12부터 시작인 거 맞니? 그 다음에 3의 8제곱은 너무 숫자가 크죠? 이럴 때 몇 개씩? 2개씩 나눠서 보는 거야. 2개 나누면 K로 볼 수 있겠네. K는 3의 얼마보다? 4제곱보다 작으면 되겠네. 3의 4제곱은 81이니까 얼마까지 가능하겠니? 80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12부터 80까지 숫자는 80 빼기 11이니까 69개. 맞나요? 빼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민채는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나? 연락 와야 할까요? 아니 어머니한테만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아직 답장 없으시는데? 가족끼리 가셨나? 또 집에요? 네. 남친이요. 아, 아 자고 있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오늘도 수업하냐고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 57번은요 지수끼리 뭐해져 있나요? 네,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놈들끼리 지금 더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기에 차수의 차이 몇 차? 4차. 차수의 차이 몇 차? 4차. 차수의 차이가 같게 나옵니다.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만약에 이 아이를 A의 거듭적으로 묶으라 하면 A의 몇 제곱으로 묶을 생각이니? 당연하네, 그쵸?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야 이거 A로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봐라고 하면 뭘로 묶을 거예요? A의 마이너스 4제곱 맞아요. 차수가 가장 작은 걸로 묶어야 남는 게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차수의 차가 같기 때문에 묶어버리면 돼요. 분자 A로 묶으니까 1 플러스 A의 몇 제곱? 4제곱. 분모 A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묶으니까 A의 4제곱에 플러스 얼마? 1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분위 약분위가 되어버려.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A의 1제곱에서 마이너스 5제곱을 뺐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5가 되어서 6제곱이에요. 아, A의 6제곱이 얼마?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묶어주세요. 분자는 A의 제곱으로 묶어야 하고 분모는 A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6제곱 묶으니까 A의 4제곱, A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요놈과 요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6제곱을 빼야 되니까 A의 몇 제곱이 되죠? 8제곱이 돼요. 이게 6제곱이 3이었으니까 A는 3의 6분의 1제곱 대입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되었어요? 묶어내는 거에 완전히 생소한 표현은 아니니까. 자, 여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P, Q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유리함수네. 유리함수에서의 대수적인 의미는 곱입니다. 곱. 그러니까 여기는 y는 x분의 9가 아니라 xy는 9예요. xy는 9. 그러니까 여기다 PQ를 대입하니까 P 곱하기 Q가 얼마인 거예요? 9라고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요것도 알고 있을 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분수 지수가 나왔을 때에는 불편
치환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이고 2루트 3이고 요놈 x의 제곱 y의 제곱이 얼마이고 9이고 그때 요놈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누구를 먼저 구하고 x제곱 y제곱을 구하고 얘로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면 돼요. 이해해요? 지수가 분수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 정도면? 질문을 했는데 쌤 답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쌤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좀 계산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되니? 선생님이 이런 걸 설명할 때에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 보통의 친구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많이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어려워하는지 거기까지만 보통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안 하고 넘어가. 그럼 안 되니까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오케이? 뽀로롱. 와우. 요거는 말이죠. 내가 수업 시간에 64번 안 했니? 얘는 달라요. 결이 달라. 앞에 있는 문제와 결이 달라. 완전히 푸는 방식이 다른데요. 처음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내줬다고 합시다.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 x로 나눠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은 꼴을 만들었죠. 그 꼴을 만들어서 요거를 만들었어. 이 아이가 지금 이 문제를 살짝 손댄 거야. 살짝 손댔었나? 여기를 보면은 어떤 수 그것의 역수, 어떤 수 그것의 역수꼴이야. 앞에 문제가 좀 달라. 역수꼴이야.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식이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거랑 결이 달라. 5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5는 떨칠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잘 봐. 여기에는 2를 뭐하면 2항을 시키면 뭔 일이 되냐면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뭐로 나눠줘? 5의 x의 제곱 나눠주면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플러스 5의 x의 제곱분의 1이 돼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아하, 그렇구나. 얘가 5구나. 이걸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아요. 평소에 풀던 방식대로 푸는 문제가 아닌 관성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로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복습할 때 이 문제는 좀 느낌이 달랐어 라는 것을 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한 번에 내가 이게 진짜 알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이 문제로 최소한 10분 이상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다시 틀리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모르겠는데 하고 1분 이내에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설명했어도 다음에 다시 질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는 잘 안 풀리는 것은 좀 끙끙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충분히 고민을 해야 수업 시간에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침표를 갖고 왔다면 느낌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침표는 계속 마침표일 뿐이에요. 물음표를 갖고 오셔야 돼요. 물음표. 되니? 벌써 36분이라고? 안 돼! 야, 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근호 안에 있는 부분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확신하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됐으면 우리가 늘 그렇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다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획순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뭔지 한번 볼까요? x의 제곱 a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얘를 통분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2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4 이제 느껴지니? 기가지니? 이렇게 되겠고요. 4분의 그럼 얘는 분자가 a-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루르 음지은 루르 미래를 씌우시면 2분의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절대값 a-a의-1제곱이야. 이거는 주의해야 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로 변별력을 주고 싶다면 저 부분을 음수가 나오게끔 조절할 거예요. 양수계, 음수계. 양수계, 음수계 분자. 다시 뭐라고요? 근거는 A가 그냥 A 마이너스 1이 분수가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분수. a분의 1. 그래서 A에서 A 1을 빼면은 양수가 만약에 나 숫자를 바꿔 숫자를 써볼게. a가 만약에 4분의 3이야.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4야. a 빼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4분의 빼기 3분의 4야. 이거는 음수인데? 여러분 이거는 수에 대한 이해거든요. 수를 이해해야 돼. 선생님이 아마 수 10번을 이야기를 했을 건지만 한 번 더 너그럽게 이야기해 주죠. 수에 대한 이해, 여기가 0이야.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어떤 수 A가 여기 어디인가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1보다 크다라면 이 숫자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 1보다 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클 거예요. 그렇지? 1보다 큰 수, 어떤 수가 있으면 분모가 분자보다 클 거야.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것의 역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뒤집어졌으니까 1보다 더 작아지겠지. 음수가 되진 않겠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수 A는 오히려 이렇게 0과 1 사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커요. A가. 그러면 A분의 1은요. A분의 1은 이제 분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가 사는 집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반대에 있어? 1을 중심으로 반대에 있어. 어떤 수와 역수는 가운데 1이 있으면 1을 중심으로 반드시 반대쪽에 있어.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1보다 작아. A가 1보다 작은 양수이면 A분의 1은 1보다 커. 이해해요? 1을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이 경우에는 A에서 A분의 1을 빼면 음수 나와. A가 작으니까. 여기는 A에서 A분의 1을 빼면 양수 나와. A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니? 그러니까 A 빼기 A분의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시려면 A 빼기 A분의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시려면 그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되었습니까? 진짜 중에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돼. 3의 4제곱근이야. 자, 3은 1보다 큽니까? 루트 3은 1보다 큽니까? 네, 1보다 큰 수에다가 1보다 큰 수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보다 커요. 몇 제곱근을 해도 1보다 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값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다. 건호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좀 더 근거를 붙여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기. 우리 민채는 벌을 어떻게 줘야 되지? 아주 강력한 벌을 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알람을 맞춰도 못 일어났을 것이고. 아니 어차피 헤어질 거면서 뭐하러 가고 있어. 그래요. 아니 하루하루를 즐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나도 생각나네 갑자기. 내가 대학 군대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썸 타는 여동생이랑 일출분도 올라갔다 기억이 납니다. 개 추운데 여동생 엄청 추워 엄청. 그리고 운이 좋아야 보지 해도 구름에 끼어 있으면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안 옵니다. 구름에 이미 해는 떠가지고 중천에 떠야 보여. 구름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안개가 꼈다 구름이 꼈다 망하는 거야. 그냥 뒤지기 고생만 하고 뭔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장면 연출이 안 돼요. 날씨가 흐려그래야지. 오늘 구름이 많아나 모르겠다. 자, 좋았어? 됐냐? 됐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유. 나 이거 안 했나? 74번. 이거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74번은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AX의 제곱을 곱해서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A의 안 했니 이거? 옛날에 한 건가? 그런가 보구나. 자, 여튼간에 이렇게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어때요? 이 식이 불편해요. 불편해. 분수 정리부터 하고 가요.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되겠니? A의 2분의 1제 2분의 1x제곱씩 곱하면 되지 않겠니? 곱해서 정리해 봤는데도 편하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 A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A의 x의 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요? 크로스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3의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A의 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이걸로 구하세요. 이제 2의 A의 x 4의 A의 마이너스 x 약분시키고 정리하면 A의 2x의 제곱이 얼마? 2. 그러니까 A의 x의 제곱은 루트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했어요. 올 한 해의 목표 즐기자. 기쁨도 고통도 즐겨야지. 기쁨도 고통도.
세외 계획 같은 거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아닌데 올해는 좀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혹시 자기 선택 과목 일본어인 사람 있니? 아,そうですか. 같이 봅시다. 근데 일본어가 제일 만만하겠죠. 수능 때 이번에 일본어 점수가 내가 8등 지금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온 거야. 8등급인가? 나는 되게 잘 풀었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잘 풀었다 생각했어. 내 성적표 보여준 적 있니? 안 보여줬니? 난 정말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8인가 7인가 나왔어요. 되게 기분 좋게 풀었는데 젠장 다른 애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일 잘 나온 과목이 뭐였지? 한국사였던 거. 한국사가 3인가 뜨고 물리도 잘 나왔다. 뭔 일인가 싶어. 나 물리 5등급인가 나왔어. 대박이지 않니? 나 물리 맨날 8, 7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5등급이가 나온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수능 성적표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도 뭐 이런 거 보면 좋은데 내가 잠깐 검색해보고 어떻게 들어가더라? 뭐 해야 되네. 뭐 인증해야 돼. 절차가 좀 많네요. 잠시만요. 그냥 내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적표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까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매년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젠장. 다쳤어. 왜 주민등록 네, 보여드릴게요. 네. 생명 저런 것까지 다 나오네. 한국사 3등급. 야, 상식으로 풀어도 3등급이야, 한국사. 왜 한국사를 못하는 거야? 국어 6등급. 근데 내가 이번에 국어 진짜 느낌 너무 좋았는데 등급은 상대평가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국어는 아직 5등급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맞으면 안 되겠죠. 미적분은 빵점 그 백지를 냈기 때문에 수학은 9등급이 나왔고 영어는 7등급. 7등급의 점수가 몇 점이지? 30점 되니? 30에서 40 사이? 네. 다 찍어도 25점. 영어는 죄송합니다. 거의 잘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밥 먹고
점심시간에 뭐 한글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다 찍습니다 거의. 그래서 근데 7등급 좀 넘어가긴 했네요. 물리학 5등급. 나 이거 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이거는 내가 물리학 선택한 친구들 조금 미안한 것 같아. 아 내가 절반이나 제껴버렸어. 어떡해. 생명과학이 7등급, 일본어가 8등급. 일본어가 좀 충격이었어. 일본어 뭐뭐 구다사이 뭐 다 나름대로 다 읽어서 열심히 했는데 8등급은 좀 아쉽네요. 야 이거 절대 등급이니? 일본어도? 아 그런가 보네. 절대 평가인가 보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백분위가. 아 그럼 8등급이면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야? 10점에서 뭐라고? 다 객관식인데? 난 다 객관식이었는데? 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8등급이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라고? 10에서 20 사이? 와. 나 안 찍었는데. 네, 열심히 풀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성적표가 나옵니다. 백분위. 아, 생명과학이 지금 하위 10%구나. 하위 10%구나. 10명 중에 9등이네, 그치? 그래요. 못하네. 못하네. 국어는 24%면 그래도 내가 한 4분의 3 지점이 있구만. 그치? 고등학생 4분의 1보다 내가 더 잘하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야, 한국사 3등은 쩐다 진짜. 잖아. 한국사 쩌라. 가자. 오케이. 저렇게 나온답니다. 성적표가. 자, 내후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겠네요. 예전에는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 졸업했던 학교의 근처에서 학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구 쪽이잖아요. 조대부가 동구 남구. 그래서 학원생들을 학교에서 많이 봤거든요. 학원 내가 가르쳤던 애들을 학교에서 많이 봐. 생각보다 많아. 그랬는데 이제 광산구 쪽으로 오니까 전혀 겹치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시험장에 혼자 있습니다. 얘들 맨날 와서 쉬는 시간에 와서 쌤 이거 몇 번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하니? 물어보고 알려주고 했었는데 새록새록하네요. 학생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냐고요? 아는 학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때 언제지? 19년, 20년? 2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22년 19년 정도 했겠네. 19년 때에는 와 기가 막힌 우연이 많이 벌어졌어요. 쌤이 수능 18년도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18년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수능을 보고 오랜만에 수능을 봤겠죠. 보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아서 주변 쌤들한테 다 추천했어. 꼭 봐라. 수능 꼭 봐라.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배움이 있다. 꼭 봐라. 꼭 봐라 해서 또 이제 몇 분이 같이 보셨어요. 두 분이 그애는 두 분이 나랑 같이 보셨는데 정말 우연히 이 세 명이 같은 학교에 배정됐어. 완전히 우연이었어. 학교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 나이 순으로 쪼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우연히 같은 학교 배정됐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런갑다 하는데 정말 우연히 셋 다 같은 반이 됐어. 이거는 야 이 정도면은 노타들 따로 이렇게 노인정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진짜 랜덤하게 돌렸대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 그 반에 또 학생이 2명이 더 있었어. 쌍몰려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대보고를 나왔고 봉성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성고에서 시험을 보니까 다 몰린 거야. 다. 그래서 얘들 아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다음 년도부터는 전혀 안 겹치더라고요. 전혀.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에 있는 한 학생이랑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맞췄거든요. 선택 과목이랑 제2외국까지 다 맞췄거든요. 근데 같은 교실 아예 같은 학교도 안 됐어요.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제2 외국어를 예전에 선택하면은 한 학교에 몰아서 들어갔어요. 제2외국어 선택하면 한 학교에 제2 외국어 보는 학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반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2 외국어도 다 학교마다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험을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해서 수능 보고 하더라도 대학 다니면서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수능 할인 받으시고. 네, 아니 너희들 또래에는 할 게 많아. 나는 할 게 하나도 없거든. 한 번도 할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 때는 뭐 어디 놀이공원도 그렇고 다 할인 많이 해주니까 뭐 한두 과목 신청해 놓고 그렇게 하시면은 네 수능 태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과목 하나 1, 2만 원 내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할인 받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네 2년 남았어. 95. 이 유형 자체를 질문하셨는데 혹시 이 유형 질문하신 분 혹시 문제를 특정해서 할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풀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저기에 여기 위에 주어진 식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 값을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도 x분의 1 있고 여기 y분의 1이 있으니까 더하게 만들려면 두 식을 서로 곱해야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좌변 길이 곱하고 우변 길이 곱하고 나면 a, b는 16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일 테고 a, b 값이 나와 있어요. 8로 8이 16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래요.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2로 싹 바꾸세요. 2의 세제곱 이건 2의 4제곱이니까 오케이 3이 돼야 돼요. 얘가 그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된다고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더 뭐 77번도 네 방정식 풀라는 문제네요. 이거는 12의 x의 제곱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a를 12의 x의 제곱은 어쨌든 3의 x의 제곱에 4의 x의 제곱인데 그 4를 2의 x의 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하시고 이 식에서 3의 x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뭔가 2차 방정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의 x 플러스 1제곱에 저기 플러스 1을 앞으로 떼어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3의 x의 제곱이 3개 있고 3의 x의 제곱 1개 있고 빼면 3의 x의 제곱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3의 x의 제곱은 얼마이다? 2분의 a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2의 1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을 쪼개내고 2의 x의 제곱이 2개, 2의 x의 제곱이 1개니까 총 3개의 2의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2의 x의 제곱은 얼마가 돼? 3분의 b이다. 그래서 내가 구한 3의 x의 제곱과 2의 x의 제곱을 여기다 모여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하나 더 해볼까요? 78번 한번 보자. 자, 2의 a제곱 3의 a제곱 324라는 숫자를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324는 소인수분해서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2하고 3으로 이 숫자를 표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대충 6으로 나눠볼까요? 6, 5, 30, 6, 4, 24 27로 나눌까요? 2 소인수분하니까 3이 총 4개가 있고 2는 2개가 있네요. 3의 4제곱 2의 제곱의 a제곱이에요. 그렇군요. 이 문제는 다소간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자, 3의 4제곱 2의 제곱은 지수가 몇 배 차이 납니까? 지수가 2배 차이 나죠. 여기 보기에도 보시면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뜯어낼 수 있으니까 빼고 지수가 몇 배 차이 나죠? 2배의 차이 나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거는 좀 불필요한 부분을 치우고 루트 같은 거 불편하잖아요. 양변을 뭐 해서 볼까요? 제곱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3의 마이너스 4a의 제곱 곱하기 7은
2의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불편하니까 떼내면 2분의 1 곱하기 2의 2의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3의 4a 제곱을 양배로 곱해줘요. 3의 4a 제곱을 양배로 곱하면 7은 2분의 1 곱하기 2의 2a 제곱 곱하기 3의 얼마? 양배로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2도 곱해줄까요? 네. 그렇다면은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2의 2제곱 3의 4제곱에 a의 제곱이 14이다. 내가 찾는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는 보여야 되죠. 보여야 돼. a 따로 b 따로 하나는 한 번에 3의 a 제곱 2의 a 제곱을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저걸 해결해야 되니까.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해되었어요? 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